식물인간 엄마의 곁을 지킨 지 벌써 10년, 26 청춘은 병원비 벌이에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여전히 미납된 병원비뿐. 절망 속에서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미납된 병원비를 전부 결제한 겁니다. 익명의 후원자를 찾아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사고의 진범이 나를 돕겠다며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해봐. 이제 와서 돈으로 사죄한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분노로 울부짖는 내게 노인은 마지막 제안을 건넵니다. 10년의 고통 끝에 마주한 이 지독한 운명 앞에서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주인공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2월의 새벽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는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26살 윤태민은 근무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7층 병실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 거칠어진 피부, 핏기 없는 입술,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712호 어머니의 병실입니다. 태민이 조용히 문을 열자 기계음이 들립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기 소리, 10년째 듣는 소리입니다. 침대에 강미란이 누워 있습니다. 52세 하지만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쌉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오늘은 고층 작업이라 좀 늦을 수도 있어. 대답은 없이 기계음만 계속됩니다. 태민은 일상인 듯 익숙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베개 옆 사진을 봅니다. 16년 전 가족 사진에는 행복해 보이는 어린 태민, 젊은 엄마 그리고 아버지가 웃고 있습니다. 태민은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병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난처한 표정의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님, 잠깐만요. 태민이 멈춥니다. 그는 간호사가 할 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태민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말에 추가 일당 들어오면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의 눈빛에 연민이 어립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병원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건설 현장,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원무과에 얘기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오전 8시 서울 송파구의 15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 태민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영하 10도의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태민은 목도리를 더 끌어올립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윤태민, 철근 20개 올려. 현장 반장이 소리에 태민이 대답합니다. 예. 그는 철근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무거운 철근에 어깨가 눌리지만 일당을 위해 그는 참습니다. 점심시간. 편의점 삼각김밥 2개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최진우, 고등학교이자 유일한 친구입니다. 태민은 전화를 받습니다. 야, 태민아. 응.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엄마가 너 밥 먹으라고 오래. 진우 어머니의 밥은 따뜻하고 맛있지만 갈 수 없습니다. 미안, 이번 주도 일해야 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태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일진 그도 모릅니다.
의사는 뭐래? 엄마 호전은 있으시대? 글쎄, 사실은 압니다. 의사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적? 태민이 10년째 기다려왔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았어. 몸 챙기고. 너 요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전화가 끊깁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남은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오후 3시, 태민은 15층 외벽 작업을 합니다. 안전줄을 맸지만 바람이 거세 몸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태민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습니다. 윤태민. 동료의 외침이 들립니다. 태민의 몸이 기울고 세상이 기울어집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흰 천장이 보입니다. 깨어났구나. 진우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근무 중에 달려왔는지 소방관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가 응급실. 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의사 선생님이 괄호에 영양실조래. 태민은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진우가 어깨를 누릅니다. 가만히 있어. 링거 다 맞아야 돼. 병원비는? 진우의 표정이 묘해집니다. 그게 말이야. 왜? 누가 익명으로 다 냈대. 태민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익명? 누가? 왜? 모르겠어. 병원 측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처리됐다고. 태민은 천장을 봅니다. 이상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친척들은 진작에 병원비를 감당 못한다며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윤서구. 엄마가 쓰러진 다음 날 짐을 싸서 나간 그 남자는 10년간 소식 하나 없습니다.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태민은 링거를 맞으며 생각합니다. 사흘 후 태민은 퇴원하면서 병원 원무과를 찾아갑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의뢰인이 익명을 원하셔서요. 조건이 뭡니까? 뭔가 대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만 직원이 서류를 봅니다. 어머니 강미란 씨의 치료비도 함께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태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정말 연락처도 남긴 게 없습니까? 직원이 법률사무소 명함 하나를 건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 이경우 변호사. 태민은 명함을 받아 병원을 나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은 지하철을 탑니다. 도착한 곳은 좁은 3평짜리 원룸. 월세 35만 원에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도 방 안에 있습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합니다. 23만 원, 다음 주 병원비도 못 냅니다. 입출금 내역을 봅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매달 50만 원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민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이체 내역을 자세히 봅니다. 첫 이체일은 10년 전 1월 15일. 엄마가 쓰러진 지 2달 후입니다. 10년? 누가 10년 동안? 태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일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자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책임이 무거워서. 그렇다면 누구? 태민은 명함을 다시 봅니다. 이경우 변호사. 내일 찾아가야겠습니다. 밤 11시. 태민은 다시 편의점으로 갑니다. 야간 근무입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15,000원입니다.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거리가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연인들, 가족들. 행복해 보입니다. 태민은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봅니다. 낡은 작업복, 갈라진 손,
지친 얼굴.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게 16살. 엄마가 쓰러진 그날부터입니다. 청춘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태미는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명함을 봅니다. 내일 찾아가 물어봐야겠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왜 저를 돕는 거냐고. 태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태민에게 눈은 그저 추운 겨울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오후 태민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섭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태민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작업복 차림을 내려다봅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태민은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갑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 금색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태민을 보고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경우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윤태민입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듭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3번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회의실은 조용합니다. 큰 창문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태민은 창가에 서서 강을 봅니다. 창밖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5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분한 인상입니다. 윤태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경우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고 태민은 악수합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습니다. 이경우가 서류 가방을 엽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당신이 후원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이경우가 봉투를 꺼냅니다. 두꺼운 봉투입니다. 태민에게 건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태민은 봉투를 엽니다. 신문 기사들, 사진들, 문서들이 쏟아집니다. 오래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사. 상암동 교통사고, 부부 즉사. 태민은 기사를 읽습니다. 박모 씨 34세, 강모 씨 36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돌아가신 외삼촌과 숙모의 기사였습니다. 이건 우리 외삼촌 사고 기사. 가해자 부분도 읽어보시죠. 태민은 기사를 자세히 읽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 씨 48세,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쌍방 과실로 합의 처리. 쌍방 과실? 거짓입니다. 이경우가 다른 문서를 꺼냅니다. 이건 당시 경찰 조서 사본입니다. 실제로는 일방적 과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이 돈으로 무마했습니다. 태민의 손이 떨립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가해자 김모는 박준서 회장님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회사가 사건을 은폐한 겁니다. 박준서? 그게 누굽니까? 이경우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 외숙모의 아버지입니다. 뭐라고요? 박수진 씨는 박준서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거짓말. 외숙모는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경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25년 전 박수진 씨는 가난한 고시생 강우진과 사랑에 빠졌고 박준서 회장은 반대했습니다. 반대에 견디지 못한 박수진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박수진 씨를 없는 자식으로 생각했고요. 태민은 사진을 봅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은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경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회장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태미는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돕는 이유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경호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태민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사고 기록. 태민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외삼촌 부부 장례식이 있던 날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오빠 부부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일용직이던 윤석우 씨는 일거리 전화가 와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부모님이 싸우던 소리. 당신은 돈밖에 모르냐? 엄마의 울부짖음. 그럼 뭘 먹고 살아? 아빠의 외침. 태민은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 중입니다. 태민은 주먹을 쥡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회장이란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까? 이경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태민은 서류들을 바닥에 던집니다. 종이들이 흩날립니다. 다 무슨 소용입니까? 외삼촌 부부는 죽었고, 엄마는 10년째 누워있고, 아빠는 도망쳤는데, 그래서 회장님이 속죄하고 싶어 합니다. 속죄? 태민이 비웃습니다. 사건은 은폐하고 장례식엔 나타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속죄요? 회장님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모든 게 그 사람 때문 아닙니까? 외숙모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고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됐어요. 이경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10년이에요, 10년. 저 혼자 엄마 병원비 벌려고 죽어라 일했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친구들 다 졸업할 때 저는 편의점에서 라면 끓이고 있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주시겠습니까? 싫습니다. 윤태민 씨, 전 만날 이유도 만날 마음도 없습니다. 태민은 일어섭니다. 이경호도 일어섭니다. 회장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십니다. 뉘우친다고 다 용서됩니까? 전 용서 안 해요. 절대로. 태민은 회의실을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로비로 내려갑니다. 빌딩을 나옵니다. 거리에 서서 하늘을 봅니다. 회색빛 하늘엔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태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1시간을 걷습니다. 한강 다리에 섭니다. 난간에 기댑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차갑게 흐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진우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울립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3번째 울림에 받습니다. 왜? 야, 어디야? 목소리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어? 태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회장이란 사람이 나타났다고? 아빠가 살아있다고? 모든 비극이 한 사람의 오만함에서 시작됐다고? 태민아, 어디야? 지금 간다. 오지 마. 아. 태민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해가 집니다. 거리에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에게로 따뜻한 곳으로. 태민은 여전히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몸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 11시. 태민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야간 근무 시간입니다. 점장이 그를 봅니다. 태민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 내가 대신. 아니요. 일할게요. 태민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받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새벽 3시. 손님이 없습니다. 태미는 카운터에 앉아 생각합니다. 박준서, 재벌 회장, 자신을 돕고 싶어 하는 노인. 하지만 태미는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도움도, 용서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울립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이경호입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성북동 저택. 주소를 보내니 부디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태미는 문자를 지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준서, 모든 비극의 시작. 새벽 7시. 근무가 끝나고 태미는 편의점을 나와 병원으로 갑니다. 엄마. 태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도와주겠대요. 근데 전 그 사람이 미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계음만 계속됩니다. 태미는 눈물을 흘립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입니다. 엄마, 깨어나요. 제발, 저 좀 도와줘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미는 병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딱 한 번만 만나서 말하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태미는 성북동 언덕길을 오릅니다. 으리으리한 저택들, 그리고 높은 담장들이 이어집니다. 주소를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태미는 대문 앞에 섭니다. 검은색 철문입니다. 인터폰이 있습니다. 망설여졌지만 태미는 인터폰을 누릅니다. 누구십니까? 남자 목소리입니다. 나이 든 목소리입니다. 윤태민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철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소나무, 작은 연못. 겨울이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저택은 2층 한옥입니다. 기와 지붕, 나무 기둥, 커다란 창문들. 태민이 살던 3평 원룸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현관에 집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민은 신발을 벗습니다. 집사가 슬리퍼를 내밀었지만 태민은 신지 않고 양말 신은 채로 들어갑니다. 복도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산수와 서해. 하지만 가족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된 응접실 문이 열립니다. 소파에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마른 체구,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박준서가 일어섭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불편한 듯합니다. 어서 오게.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민을 보는 눈빛이 흔들립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앉게. 차라도. 아니요. 할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박준서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서서 얘기하지.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박준서가 먼저 말합니다. 고생이 많았다고요? 태민이 냉소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박준서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내, 모두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내버려뒀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었어. 박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내 딸이 무능한 놈과 결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무능한 놈?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 외삼촌은 사법고시 준비하던 분이었어요.
가난했을 뿐이에요. 알고 있네. 박준서가 눈을 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찾아갔어야죠. 사과했어야죠. 할 수 없었네. 박준서가 주먹을 쥡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 태미는 비웃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딸이 죽어도 장례식에 안 갔습니까? 회사 직원이 사고 냈는데 은폐했습니까? 박준서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붉습니다. 장례식에 가려고 했어. 하지만 차마 내릴 수가 없었어. 겁이 났어. 죽은 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나? 회장님이 무서운 게 있습니까? 박준서가 태민을 똑바로 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무서웠어. 내가 딸을 죽였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럼 은폐는요? 왜 사건을 덮었습니까? 박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나도 몰랐네. 부하 직원들이 내 눈을 가렸어.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며 처리했다고 보고했어. 나는 최근에야 알았네.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아도 되네. 박준서가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다오. 나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네. 68세 노인의 무릎 꿇기. 태미는 당황했지만 동정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다오. 일어나라고요. 태민이 소리칩니다. 박준서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용서는 안 합니다. 절대로. 괜찮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럼 왜 저를 불렀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박준서가 소파로 걸어갑니다. 서류 봉투를 집습니다. 태민에게 건넵니다. 뭡니까? 내 어머니 의료 기록이다. 내가 최고의 의료진에게 검토를 부탁했어. 태민은 받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의사 소견서가 있어. 태민은 서류를 빼앗듯 받습니다. 펼쳐봅니다. 의학 용어들이 빽빽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조속한 신장 이식 필요.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 유지 불가능. 태민의 손이 떨립니다. 왜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말했을 거다. 하지만 자네가 듣지 못했을 뿐이야. 병원비 걱정에, 일 걱정에. 태민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주저앉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준서가 태민 옆에 앉습니다. 내가 돕고 싶어. 돈으로요? 돈 주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 박준서가 고개를 젓습니다. 내 신장을 기증하고 싶어. 태민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뭐라고요? 나는 시한부다. 심장이 좋지 않아. 길어야 1년이다. 박준서가 가슴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건강해. 의사가 확인했다. 이식이 가능하다고. 미쳤습니까? 당신 나이에 수술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알고 있어. 박준서가 웃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이렇게라도 쓸모있게 쓰고 싶다. 태민은 일어섭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싫습니다. 왜? 당신의 속죄를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알고 있어.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내 어머니를 위한 거다. 내 딸 수진이의 시누이. 내가 지켜주지 못한 가족. 태민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안 받아요. 태민아. 박준서가 처음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내 어머니는 죄가 없어. 오빠를 잃고 10년을 누워 있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그만하세요. 자네 자존심과 내 어머니 생명 중 뭐가 더 중요한가? 태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전 당신이 미워요. 정말 미워요. 미워해도 된다. 평생 미워해도 된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살려라. 태미는 주저앉아 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박준서는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춥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한참을 웁니다. 태민은 얼굴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알고 있다. 태민은 응접실을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집사가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대문이 닫힙니다. 태민은 해가 지는 골목길을 내려가며 생각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까? 그 사람의 심장을, 미운 사람의 도움을. 휴대폰을 꺼냅니다. 진우에게 전화합니다. 야, 태민아.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진우야. 지금 시간 돼? 왜?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태민과 진우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태민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회장, 외삼촌 부부, 아버지, 그리고 신장 이식. 진우는 듣고만 있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야. 받아야 할까? 진우가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태민아, 내 자존심과 어머니 생명 중 뭐가 더 중요해? 그게 너도 알잖아. 어머니껜 시간이 별로 없어. 6개월이야. 태민은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 사람 신장을 받으면 평생 빚진 것 같을 것 같아. 빚진 거 맞아. 진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머니를 잃는 것보다 나아. 그래도 야, 솔직히 말해. 너 어머니를 잃을 수 있어? 태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또 나옵니다. 못 잃어. 엄마는 내게 전부야. 그럼 답은 정해진 거지. 진우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자존심 버려. 그 할아버지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엄마는 살려. 태민은 하늘을 봅니다. 별이 하나둘 보입니다. 알았어. 진짜? 응. 수술 받을게. 엄마를 위해서. 진우가 태민을 꼭 껴안습니다. 잘 생각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태민은 진우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 진우야. 응? 무서워. 뭐가? 수술 실패하면 어떡하지? 엄마도 잃고 그 사람도 죽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이경호에게 전화합니다. 저 윤태민입니다. 아, 태민 씨.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수술 받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립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술 끝나면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이경호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태민은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깨워드릴게요. 그렇게 태민은 결심합니다. 미운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자존심을 버리기로, 엄마를 위해서. 일주일 후 태민은 병원 로비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박준서와 강미란의 적합성 검사입니다. 의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우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함께 기다려줍니다. 윤태민 씨? 간호사가 부릅니다. 태민이 일어섭니다.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봅니다. 기적이네요. 네. 적합도가 거의 완벽합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높고 이 정도면 수술 성공률이 90%는 됩니다. 태민은 숨을 내쉽니다.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안경을 벗습니다. 공여자인 박준서 회장님 건강 상태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수술 중 심정지 가능성도 있고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각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태민은 망설입니다. 엄마를 살리는 대신 회장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의견은요? 하시겠답니다. 주저없이 태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힙니다. 한 달 후입니다. 그날 오후 이경호가 태민을 찾아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경호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태민에게 건넵니다. 당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태민의 손이 멈춥니다. 뭐라고요? 부산에 있습니다. 선박 수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민은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는 보십시오. 이경호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숨은 겁니다. 죄책감에 이경호가 설명합니다. 사고 전날 밤 윤서구와 최진수가 함께 술을 마셨고 과음한 최진수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한 것. 그리고 다음 날 사고.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가 아내를 쳤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말렸어야 했는데 자신이 함께 갔어야 했는데 태민은 듣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이경호가 은행 송금 내역을 꺼냅니다. 그제야 태민은 50만 원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게 당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용접공으로 하루 15시간씩 일합니다. 쪽방에서 혼자 삽니다. 태민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회장님께서 찾아오시라고 연락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들한테 면목이 없다며. 주소 알고 있습니까? 이경호가 주소를 적어줍니다. 다음 날 태민은 부산행 기차를 탑니다. 진우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3시간 후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택시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달립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합니다. 여기에요. 태민은 3층짜리 건물에 내립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릅니다. 203호 문 앞에서 태민은 노크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노크합니다. 누구세요?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등의 윤서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10년 만입니다. 태민아. 윤서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예요. 윤서구가 뒷걸음질 칩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왜 여길? 들어가도 됩니까? 윤서구는 당황해 방을 돌아봅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이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와. 방은 좁습니다. 이불 하나, 작은 책상 하나, TV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태민은 책상 옆에 앉습니다. 윤서구는 이불 위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많이 컸구나. 윤서구가 먼저 말합니다. 태민을 봅니다. 16살 소년이었던 아들이 26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먹고 다닙니다. 대학은? 못 갔어요. 윤서구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방을 둘러봅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사고 전 세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왜 안 왔어요? 태민이 묻습니다. 윤서구는 얼굴을 감쌉니다. 자격이 없어서. 무슨 자격이요? 아버지 자격, 남편 자격. 윤서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사고는 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윤서구가 고개를 듭니다. 최진수가 내 엄마를 쳤어. 내가 전날 밤 같이 술 마셨어. 걔가 술 엄청 마시는 거 보고도 그냥 뒀어. 이경호에게 이미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걔가 술 마시고 운전했어. 그리고 내 엄마를 쳤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너한테 얼굴을 못 들겠더라. 내 엄마 병원비도 못 내는 무능한 아비가 무슨 낯으로. 그럼 돈은요? 매달 50만 원씩 보낸 건요? 윤서구가 멈칫합니다. 어떻게 알았니? 은행 내역 봤어요. 윤서구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하루 15시간씩 일했어. 주말도 없이. 그래도 50만 원밖에 못 보냈어. 태민은 눈물을 참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엄마 걱정 안 됐어요? 걱정됐지. 매일 걱정했어. 윤서구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너한테 전화하려고. 몇 번이나 번호 눌렀는지 몰라.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 태민은 아버지를 봅니다. 10년 동안 늙은 얼굴, 주름진 이마, 하얗게 센 머리. 엄마 수술 잡혔어요. 윤서구가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 신장 이식 받기로 했어요. 수술이 끝나면 깨어날 수도 있대요. 윤서구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습니다. 정말이냐? 네. 윤서구가 웁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입니다. 미란이가 깨어난다고. 태민도 웁니다. 두 남자가 좁은 방에서 함께 웁니다. 한참 후 윤서구가 얼굴을 닦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했니? 회장님이 도와줬어요. 회장? 박준서 회장. 윤서구의 눈이 커집니다. 그분이 찾아오셨다고? 네. 속죄하고 싶다고. 윤서구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분 신장을 받는 거냐? 네. 윤서구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혼자. 이제 그만하세요. 태민이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태민이 가족 사진을 봅니다. 근데 엄마가 깨어나면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윤서구가 고개를 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엄마는 원할 거예요. 태민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윤서구가 태민을 봅니다. 너도? 태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 필요해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윤서구가 태민에게 다가옵니다. 꼭 껴안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태민도 아버지를 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한 달 하고도 일주일 후 강미란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윤서구가 서울에 옵니다. 태민이 역에서 기다렸고 윤서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납니다. 짐은 그게 다예요?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어디서 지내실 건데요? 고시원이라도 구하려고. 집으로 오세요. 괜찮겠니? 좁긴 한데 둘이 지낼 수는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병원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강미란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윤서구가 문 앞에서 멈춥니다. 떨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윤서구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강미란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눈이 커집니다. 여보, 미란아. 윤서구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미란이 떨리는 손을 뻗습니다. 윤서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바보야. 왜 이제 왔어? 두 사람이 웁니다. 태미는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부모에게 시간을 줍니다. 복도 끝. 박준서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이경호가 밀고 있습니다. 회장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회장님, 태민이 다가갑니다. 박준서가 웃습니다. 부부가 만났구나.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다. 당연한 일이야. 박준서가 712호를 봅니다. 행복해 보이는구나. 회장님도 들어가 보시겠어요? 박준서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 태미는 박준서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병실 문을 봅니다. 회장님, 응? 감사합니다. 박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야말로 고맙네. 태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준서의 손을 잡습니다. 박준서도 태민의 손을 꼭 쥡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강미란이 태어납니다. 3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태민과 윤서구가 양옆에서 짐을 듭니다. 병원 밖 햇살이 따뜻합니다. 밖 공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강미란이 눈을 감습니다. 10년 만에 맞는 봄 공기입니다. 엄마, 천천히 가요. 태민과 윤서구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택시를 탑니다. 성북동으로 갑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태민과 윤서구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네, 엄마. 우리 집이에요. 강미란이 소파에 앉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꿈만 같구나. 윤서구가 옆에 앉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어. 괜찮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태미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입니다. 3개의 찻잔을 내놓습니다. 엄마, 아빠, 차 드세요. 3사람이 함께 차를 마십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태민아. 네, 엄마. 대학 가고 싶지? 태민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좋아요. 거짓말. 강미란이 웃습니다. 엄마가 너 모를 것 같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태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윤서구가 말합니다.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엄마도 이제 괜찮아졌고. 하지만 박 회장님이 내 학비 되겠다고 하셨어. 강미란이 말합니다. 어제 병문안 오셨을 때 그러시더라. 태미는 놀랍니다. 회장님이 병실에 왔었다는 것도 학비를 대겠다는 것도 거절할래요. 왜? 윤서구가 묻습니다. 빚지기 싫어요. 이미 빚졌어. 강미란이 태민의 손을 잡습니다. 그분 신장과 이 집도 받았잖니. 그래도 태민아,
강미란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분 용서해드리자. 태민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강미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박준서가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직접 요리합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서툴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집사가 문을 엽니다. 태민, 강미란, 윤서구가 들어옵니다. 어서 오게들. 박준서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앉아 계세요, 회장님. 네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박준서, 강미란, 윤서구, 태민. 가족입니다. 많이 드시게. 박준서가 강미란 앞에 찌개를 놓습니다. 강미란이 한 숟가락 뜹니다. 맛있네요. 그래. 박준서가 환하게 웃습니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윤서구도 먹어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회장님이라니. 편하게 아버님이라 부르게. 윤서구가 당황합니다. 박준서가 웃습니다. 수진이의 가족들이면 나에게도 가족이지. 윤서구의 눈이 일렁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이어집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태민은 박준석 회장을 봅니다. 수술 후 많이 야위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로 옮깁니다. 박준서가 앨범을 꺼냅니다. 오래된 앨범입니다. 수진이 앨범이야. 페이지를 넘깁니다. 어린 박수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예뻤어요. 강미란이 말합니다. 박준서가 웃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미란 씨는 정말 착해요라고 했어. 그랬어요? 그래. 자네 결혼식 때 수진이가 축의금을 보냈잖나. 기억나나? 강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돈 내가 줬어. 박준서가 말합니다. 수진이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 꼭 축하해주고 싶었어. 강미란이 눈물을 흘립니다. 몰랐어요. 내가 나쁜 아버지였어. 딸을 쫓아내고 사위를 무시했어. 하지만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태민은 박준서를 봅니다. 눈물을 참는 모습을 봅니다. 할아버지. 박준서가 태민을 봅니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순간 박준서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 그럼아. 무슨 과 가고 싶은데? 사회복지학과요. 좋은 선택이야. 멋지구나. 태민이 웃습니다. 박준서도 웃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박준서는 현관까지 함께 걷습니다. 회장님, 응?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준서가 멈춥니다. 태민을 봅니다. 당연하지. 고맙다 내게 내 할아비가 될 기회를 줘서. 건강 챙기세요. 오래 사셔야 해요. 박준서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노력해볼게. 손자 대학 졸업은 봐야지. 두 사람이 웃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태민은 26살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합니다. 윤서구는 작은 카센터를 엽니다. 박준서가 초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태민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돕습니다. 렌치 좀. 여기요. 고맙다.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 속에 신뢰가 쌓입니다. 강미라는 재활 치료를 계속합니다. 이제 느리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습니다. 박준서는 한 달에 한 번 가족 식사를 엽니다. 네 사람이 모입니다. 때로는 진우와 이경호도 참석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박준서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태민은 매일 병문안을 갑니다. 강미란과 윤서구도 함께 갑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잘했니?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손자 자랑스럽구나. 박준서가 웃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거세졌습니다. 11월 박준서의 상태가 위독해집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태민은 밤새 병실을 지킵니다. 강미란과 윤서구도 함께 있습니다. 새벽 4시 박준서가 눈을 떠 태민을 봅니다. 태민아, 내 할아버지. 고맙다. 이 할아비의 손자가 되어줘서. 할아버지. 태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했다. 내가 큰 짐을 지게 했어. 아니에요.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박준서가 태민의 손을 잡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행복하거라. 오래오래. 할아버지도 오래 사셔야죠. 박준서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갈 시간인 것 같구나. 수진이를 보고 싶어. 강미란이 다가옵니다. 박준서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편히 가세요. 언니랑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하세요. 박준서가 웃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고마워. 모두 정말 고맙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태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외삼촌이랑 외숙모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장례식은 태민, 강미란, 윤서구가 상주로 섭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가장 오래 절을 올린 사람은 가족입니다. 장례를 마칩니다. 박준서는 딸 옆에 묻힙니다. 경기도의 작은 공원묘지. 박수진과 강우진 묘 옆입니다. 이제 함께 계시네요. 강미란이 말합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4년 후 태민의 대학 졸업식입니다. 강미란과 윤서구가 참석합니다. 강미란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셋이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태민은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고마워요 아빠. 저녁. 세 사람은 성북동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새로 찍은 사진입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박준서와 함께 찍은 사진. 작년 여름 마지막 가족 식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태민은 할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할아버지 졸업했어요. 약속 지켰죠? 사진 속 박준서가 웃고 있습니다. 다음 날 태민, 강미란, 윤서구는 공원묘지를 찾습니다. 세 개의 묘 앞에 섭니다. 박수진, 강우진, 박준서. 태민은 무릎을 꿇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할아버지. 저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려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엄마도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강미란과 윤서구도 함께 절을 올립니다. 돌아가는 길. 태민은 부모와 나란히 걷습니다. 태민아. 응, 엄마. 행복하니? 태민이 웃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세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하늘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봄입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태민은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용서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용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용서는 못해도 놓아줄 수는 있다는 것을.
태미는 앞을 봅니다. 부모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왔습니다. 태미는 천천히 걷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로운 계절을 향해 인생은 계속됩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오듯, 아픔 다음에 치유가 오듯 태미는 믿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